다시 뺏길 것 같아요. 기아 마무리 자리에 앉아있는 투수가 직접 한 말입니다. 자기 자리를 자기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4월 25일 광주 롯데전이 끝난 뒤 성영탁이 한 인터뷰의 한 문장입니다. 보통은 자리를 차지한 신예가 안주하기 쉬운 상황인데 성영탁은 그날 정혜영의 1군 복귀 첫 등판을 보고 곧장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짚어볼 주제는 단순히 누가 마무리 자리에 앉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뒤에 있는 운영 방식입니다. 기아 이범호 감독은 정혜영이 1군에 올라온 뒤로도 마무리를 계속 성영탁에게 맡기고 있어요. 통산 189세이브를 기록한 베테랑이 1군에 돌아왔는데 자리는 프로 2년차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두 투수의 데이터가 그 결정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위치부터 정리할게요. 정혜영은 통산 189세이브를 기록한 마무리 투수입니다. 시즌 초반 부진으로 2군에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4월 22일 1군에 다시 올라왔어요. 1군 복귀 후 2경기에서 1홀드, 2이닝 무실점, WHIP 1.00. 분명히 좋아진 컨디션입니다. 4월 25일 등판도 네타자 1안타, 2삼진 무실점으로 깔끔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시즌 초반보다 마운드에서 훨씬 안정적이었고 구위도 회복한 모습이라는 평이 따라붙었습니다. 반면 성영탁은 투로 2년차 우완입니다. 11경기 등판에 13이닝, 평균 자책점 0.69, WHIP 0.85, 세이브 3개에 홀드 3개, 기아 불펜 안에서 가장 도드라진 숫자예요. 시즌 첫 한 달 동안 마무리 자리를 비우게 된 정혜영의 빈자리를 성영탁이 들어왔고 들어온 자리에서 압도적인 숫자로 자기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신예가 베테랑을 밀어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범호 감독의 발언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은 영탁이가 좋기 때문에 마무리는 영탁이한테 맡겨놓고 혜영이 본인도 팀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이 한 문장에 두 가지 메시지가 섞여 있어요. 첫째, 자리는 성적 기준으로 간다. 둘째, 정혜영도 그 기준을 받아들였다. 즉 마무리 자리를 한 명에게 고정해놓고 운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베테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애를 주지 않는다는 거고 신예라고 해서 한번 잘했으니 계속 맡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혜영도 본인이 직접 팀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받아들였다는 점이 이 운용의 핵심이에요. 통산 189세이브의 베테랑이 셋업에서 던지고 있는 거고 그걸 본인이 수용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자존심 문제가 걸리는 위치인데 그게 잡혀 있다는 건 클럽하우스의 분위기까지 깔끔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베스트 11명을 구회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아니라 그 결정이 라커룸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까지 정리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로 한 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마무리 자원이지만 두 투수의 숫자는 결이 다릅니다. 정혜영은 통산 189세이브가 말해주듯 검증된 마무리예요. 다만 시즌 초반 부진과 2군행이 있었기 때문에 1군 복귀 후의 표본은 아직 2경기뿐입니다. WHIP 1.00은 좋은 숫자지만 대단한 숫자는 아니에요. 성영탁은 13이닝의 표본이 쌓였고 그 안에서 ERA 0.69와 WHIP 0.85를 찍고 있어요. 표본 크기와 숫자의 깊이 모두 성영탁 쪽이 한 단계 위입니다. 이 시점에 구애를 누구에게 맡기는 게 합리적인가? 데이터의 답은 명확해요. 그런데 단순히 데이터만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정혜영은 단순히 셋업에 묶어둔 게 아니에요. 4월 25일 경기에서 정혜영은 7회에 등판했고 시즌 첫 홀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범수가 3분의 2이닝, 마지막을 성영탁이 1과 3분의 1이닝으로 닫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혜영을 일찍 쓴 거예요. 1점차 리드를 지켜야 하는 7회 정혜영을 투입해서 가장 위험한 구간을 정혜영이 맡고 9회 마무리는 성영탁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즉, 베테랑은 위험한 구간에 신예는 안정된 9회에 배치한 모양새예요. 이 운영은 단순히 자존심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즌 초반 정혜영이 흔들렸던 부분을 가장 부담이 적은 구간부터 다시 쌓아 올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등판 빈도는 잃지 않게 했습니다. 4월 22일에 올라와서 4월 25일까지 2경기를 던졌으니 1군 복귀 후 최대한 빨리 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페이스를 넣어준 거죠. 이런 운용은 베테랑 자원을 살리는 동시에 신예의 자신감을 깎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경쟁 구도가 시즌 내내 어떻게 흘러갈까요? 단정하긴 이르지만 분석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첫째, 성영탁이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면 마무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정혜영은 시즌 후반 핵심 셋업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자원을 동시에 1군에 둘 수 있다면
8회와 9회의 안정감이 시즌 끝까지 따라갑니다. 둘째, 성형탁이 페이스가 떨어지면 정혜영이 즉시 마무리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이때는 4월 한 달간 1군에서 감각을 끌어올린 정혜영이 곧바로 9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의식한 운용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성형탁 본인의 자세입니다. 자리를 차지한 신예가 베테랑의 통산 기록을 직접 언급하면서 위협을 느낀다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단순히 겸손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자기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입니다. 13이닝의 표본이 작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정혜영의 통산 189세이브라는 무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 투수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어떤 건지를 본인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이 경쟁 구도를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짚어둘 만해요. 성형탁이 잘하는 동안에도 정혜영이 마무리로 복귀할 가능성은 열어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즉, 자리를 한 명에게 고정해서 안주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즌이 길고 6개월짜리 일정에서 한 명만 가지고 9회를 끌고 가긴 어렵습니다. 두 자원을 동시에 살아있게 만드는 운영은 시즌 후반 체력 관리 측면에서도 자산이 됩니다. 이 운용을 KBO 다른 팀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가치가 더 잘 보여요. 통상 한 팀의 마무리는 한 명으로 고정됩니다. 1순위가 흔들리면 셋업 중 한 명을 뺀 임시 마무리로 메우는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기아는 통산 189세이브의 베테랑과 시즌 ERA 0.69의 신예, 두 자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즌 초반 행운이라고 해도 될 만한 수준의 자원 구성입니다. 단순히 잘하는 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결이 다른 두 명이 있어요. 정혜영은 경험과 검증된 통산 성적, 성형탁은 효율적인 투구수와 멀티이닝,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꺼낼지 선택지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아의 마무리 경쟁은 단순한 신예와 베테랑의 대결이 아니에요. 데이터와 운영 철학이 맞물린 운용입니다. 성형탁의 ERA 0.69와 WHIP 0.85가 자리를 만들었고 정혜영의 통산 189세이브와 1군 복귀 후 무실점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범호 감독은 두 자원을 동시에 살리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흔들려도 다른 한 명이 받칠 수 있는 구조. 이게 시즌 초반 기아 불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일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이런 경쟁이 두 투수 모두를 더 좋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성형탁은 정혜영의 통산 기록을 의식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할 거고 정혜영은 셋업 자리에서 다시 9회를 노리며 등판마다 무게를 잡을 겁니다. 기아 입장에선 두 투수가 동시에 최선을 다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시즌이 길어질수록 이 경쟁의 의미는 더 커집니다. 이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분석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